지난 2024년 8월 5일 월요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주식시장 역사에 기록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8.77% 폭락했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던 그날, 여러분은 계좌를 열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날 파랗게 질린 계좌를 보며 생각하셨을 겁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건져야 한다. 일단 팔고 소나기는 피하자. 그런데 시장은 어땠나요? 거짓말처럼 바로 다음 날부터 급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계좌를 보지 않고 본업에 집중했거나 여행을 가서 시세를 몰랐던 사람들만 자산을 지켰습니다. 반면 공포에 질려 계좌를 확인하고 대응했던 사람들은 확정된 손실, 다시 말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좌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그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연 1600%라는 살인적인 회전율로 돈을 잃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사놓고 잊어버려야 결국 웃는 승자가 되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뼈아픈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거래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60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1년에 16번이나 전량 매도하고 다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3주에 한 번씩 계좌를 완전히 갈아엎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연구 결과는 냉정합니다.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은 시장 평균 지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잦은 매매는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만 불려줄 뿐 여러분의 계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입니다. 여기 한 가지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편의상 박민석 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이신 박민석 님은 은퇴 자금 2천만 원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스마트폰에는 증권사 앱이 가장 첫 화면에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장이 열리면 화장실에 가서 시세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업무 중에도 틈틈이 등락을 체크했죠. 처음에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갈아 켜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만 올라도 이러다 빠지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팔아버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해야 하나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5일 같은 폭락장이 오자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멈췄습니다. 그저 공포감이 온몸을 지배했죠. 박 선생님은 결국 바닥에서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더군요. 2년 반 동안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살았는데 남은 건 마이너스 수익률과 노안, 그리고 차 한 대 값을 날렸다는 허무함 뿐이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 선생님이 특별히 욕심이 많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본능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손실의 공포를 이익의 기쁨보다 2배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자주 보면 볼수록 작은 파도에도 멀미를 느끼고 배에서 뛰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는 건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능이 투자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어떻게 계좌를 망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눈을 감고 있는 게 정답일까요? 잡주를 사놓고 잊어버리면 상장 폐지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텐데 말이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월가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피델리티라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에서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해 봤더니 투자 성적 1위 그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이었다고 하죠. 물론 이건 반쯤은 우스갯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묵직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시간이 일하게 두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또 다른 투자자 40대 워킹맘 최지혜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지혜님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기계적으로 미국의 대표 지수 ETF를 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바빠서 계좌를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죠. 지난 8월 5일 폭락장 때 그녀는 회사 업무로 바빠서 뉴스를 볼 새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야 소식을 들었지만 어차피 10년 뒤에 쓸 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계좌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웃돌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곤 좋은 자산을 사고 시간을 견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최지혜 님처럼 마음 편히 사놓고 잊어버려도 되는, 아니 잊어버릴수록 더 큰 부자가 되는 자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어떤 우산을 쓰라고 조언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절대 망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편히 잊어도 되는 자산은 바로 미국 S&P 500 지수 ETF입니다. 티커명으로는 VO나 SPY 같은 상품들이죠. 여러분,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기업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시장 전체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실적이 나쁜 기업은 자동으로 탈락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즉,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자정 능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VO를 한 주 샀다는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여러분을 위해 돈을 벌어오게 시켰다는 뜻입니다. 통계를 볼까요? 지난 1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20%씩 떨어지는 하락장도 있었지만 결국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운용 보수도 0.03% 수준으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심지어 내가 죽은 뒤에도 이 기업들은 멈추지 않고 돌아갈 겁니다. 두 번째, 만약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면 배당 성장 ETF인 SCHD를 추천합니다. 흔히 슈드라고 부르죠.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은퇴자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 100곳에 투자합니다. 연 3.5% 정도의 배당을 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어차피 배당 나오니까 괜찮아라고 버틸 수 있는 힘, 즉 심리적 완충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8월 5일 같은 폭락장에서도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도 좋습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처방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샀어도 손가락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드는 절세 계좌 3총사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 계좌입니다. 이 계좌들은 일종의 강제 저축 장치입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돈을 빼면 세금 불이익이 꽤 큽니다. 사람 심리가 참 묘해서 페널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안 깨고 버티게 됩니다. 이 강제성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혜택이 엄청납니다.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세금에서 돌려줍니다.
수익률 16.5%를 먹고 들어가는 투자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ISA 계좌는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해서 돈 벌면 세금 22% 떼가는데 ISA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가가 제발 좀 장기 투자해서 노후 준비하라고 깔아준 판입니다. 왜 이 혜택을 마다하고 일반 계좌에서 단타를 치며 세금과 수수료를 낭비하십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나 정보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둔감함에 있습니다. 1600%의 회전율로 시장과 매일 싸우는 사람은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감정 노동입니다. 하지만 우량한 자산을 사놓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됩니다. 물론 계좌가 파란불일 때 불안한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10년 모은 돈이 반토막 나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S&P 500이나 우량한 배당주를 샀다면 그 하락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자 훗날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계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증권사 앱의 알림부터 끄십시오. 그리고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개설해서 월 30만 원이라도 좋으니 VOO나 SCHD 같은 ETF를 자동 매수 걸어 두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은 가족과 본업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놓고 잊어도 되는 최고의 자산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부하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